순노르TV.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인 의식주, 옷과 음식, 그리고 집인데요. 그 중에서도 집은 우리가 살면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평생 돈을 모은다 해도 일반인들은 꿈도 못 꿀 만큼 집값이 비싸죠. 아휴. 무튼 모기에 안 물리기 위해서라도 집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계 곳곳에는 이런 필수 요소인 집이나 건축물에 자신만의 취향이나 철학을 담아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곳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집 외관은 물론 내부까지 모두 뒤집어져 설계된 남아프리카의 거꾸로 된 집처럼 말이죠. 오늘은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특이하고 신기한 집과 건축물들에 대해 알아보죠. 5위 해비타트 167. 달달한 메이플 시럽이 절로 생각나는 캐나다엔 아주 독특하고 기형학적인 구조의 집이 있다고 하는데요. 마치 레고의 끝과 끝만을 연결해 만든 것처럼 보이기도 해 뭔가 좀 불안해 보이는 구조의 이 집은 해비타트 167 거주지 67이라 불린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건물을 지은 것은 세계적인 건축가 모셰 샤프디로 1967년 몬트리올 엑스포에서 미래의 주거공간이란 주제에 맞춰 공모한 것이 당선되어 실제로 지어진 것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23살이었던 모셰 샤프디는 미래 사람들은 좁은 한정된 공간에서 모여 살 것이라 예상했다 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면 좁은 공간이지만 사람들이 실증이나 답답함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했고, 고민 끝에 총 354개의 조립식 큐브를 패턴화되지 않도록 쌓아 올리는 방식을 생각해내게 되죠. 그렇게 주변 환경과 어울리면서 친환경적이게, 복잡하지만 직관적이게 총 148개의 세대의 단지를 조성하는 데 성공하는데요. 그런데 완성된 모습이 주변의 시선을 모두 빼앗을 만큼 너무나 아름다워서 현재는 랜드마크로까지 지정된 상태이고 관광 상품으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외관만큼 내부 또한 업그레이드되고 있어서 1967년에 지어진 건물답지 않게 아주 현대적이고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낸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집 앞에는 세인트 로렌스 강이 흐르고 있어서 확 트인 창문으로 보이는 시티뷰는 똥지를 정도로 좋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해비타트 67 한 세대의 평균 가격은 24억이라고 하는데 나도 저기 살고 싶다. 저기 사줄 사람. 4위 그시비 도막. 수준 높은 문화와 예술, 그리고 앤틱한 건축물들이 많이 남아있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아 관광객들이 가장 사랑하는 여행지 중 하나인 폴란드에는 아주 독특하게 생긴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폴란드 소프트에 위치한 크시비 도맥. 폴란드어로 구부러진 집이란 건물로 한눈에 봐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휘어진 철창과 일렁이는 외벽, 그리고 심지어 휘어진 창문까지 처음 보면 뭔가 편집으로 건물을 내 친구들의 얼굴 마냥 여기저기 뭉개놓은 것 같지만, 놀랍게도 이 건물은 처음 지어질 때부터 이런 식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이 건물을 기획한 사람들은 쇼틴스키와 잘레스키라는 건축가인데요. 이들은 폴란드의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이자 동화사파 작가인 얀 마르친 샨체르의 그림에 영향을 받아 크시비 도메크를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두 건축가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리고 누가 봐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건물을 만들고자 했다는데요. 그들의 계획은 너무나 성공적이었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마법사의 집이란 별명으로 불리며 폴란드를 대표하는, 그리고 주변 상권의 매출을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자랑스러운 상징이 되었다고 합니다. 크시비 도메크는 사실 카페와 레스토랑, 아울렛, 서점, 그리고 안가와 치과까지 30개가 넘는 점포가 입점해 있는 종합 쇼핑센터라고 하는데요. 신비한 외관과는 달리 안쪽은 비교적 평범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저기 감각적인 공간들이 많아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이 건물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야, 저기서 계란 넣은 쌍화차 한 잔 먹으면 개꿀이겠네. 3위 헤이 우제이. 독특한 컨셉의 건축물은 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닌데요. 우리나라에도 앞선 건물들처럼 독보적인 컨셉의 박물관이 있죠. 그것은 바로 경기도 수원에 위치해 있는 병기 모양의 건물인데요. 이곳의 이름은 약간 낯선데 근심과 고민을 해결하는 곳이란 뜻의 해우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우제란 이름보다는 똥박물관이라 부른다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건물 자체가 응가의 진심이기 때문이죠. 일단 건물의 외관부터 살펴보면 왠지 고급스러운 비대가 달린 큰 변기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디자인된 까닭은 우리가 흔히 화장실과 대변이란 것을 떠올렸을 때 불쾌하거나 숨기고 싶은 일이라 생각하지만 그 틀을 깨고 응가를 하는 행위는 고귀하고 힐링의 과정이란 것을 알려준과 동시에 우리나라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 세계화장실협회의 창립총회 조직위원장님이 세계의 위생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바라는 마음에서 변기 모양으로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다 거짓말 같죠?
아니죠. 진짜예요. 박물관 내부에는 우리나라 화장실의 역사, 은가가 만들어지는 과정, 은가의 종류에 따른 촉감 체험 등 약간 그로테스크하면서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관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외부의 모든 구조물들은 은가 모형이 담겨져 있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캐릭터들이 유쾌하게 똥을 싸제끼고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특히나 좋아하고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건물이 만들어진 데엔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수원시장으로 활동하신 고 심재덕 전 시장님의 뜻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 하는데요. 심 선생님은 어린 시절부터 청결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에 진심이셨는데 원래 해우제가 위치한 자리는 심 선생님이 30년간 사시던 자택이 있던 곳이었지만 본인의 뜻으로 자택을 허물고 그 자리에 해우제를 만들기를 소망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 선생님은 2002년 월드컵 당시에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 운동까지 성공적으로 개최하셔서 세계적으로 화장실 문화란 개념을 일깨우기도 하셨다는데요. 그래서 외신들은 심 선생님을 미스터 토일릿이라 부르기도 했다 합니다. 그 여파로 우리가 흔히 쓰곤 하는 공중화장실의 청결 수준 또한 올라가게 된 것이죠. 우리 모두 한번 다 같이 외쳐볼까요? 사랑해요, 미스터 토일렛. 2위 더메나이에 집이란 공간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이유는 나만의 공간이란 프라이빗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일본 도쿄에는 이런 주거지가 주는 프라이빗함을 완전히 포기한 투명한 집이 있다고 합니다. 와, 이게 진짜 실제로 존재하는 건가 싶기도 한데 투명한 집이란 이름에 걸맞게 건물의 모든 면이 안과 밖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유리로 이루어져 있죠. 이 집은 놀랍게도 실제 가정집이며 한 평범한 가족이 살고 있는 곳이라 하는데요. 우리 집 좋아요. 이 집을 지은 것은 소우 후지모토란 일본의 유명한 건축가인데 이분은 집을 상당히 과감하게 디자인하시기 때문에 일본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건축가라고 합니다. 무튼 이 후지모토 씨에게 한 40대 부부가 나타나 미래적인 집에서 도시지만 유머 금인과 같이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라고 건축을 의뢰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탄생한 집이 바로 이 투명한 집이죠. 이 집은 외관만큼 내부도 상당히 특이한데 기본적으로 건물은 3층. 하지만 보통 가정집의 구조에서 벗어나 층과 층 사이의 개념을 허물고 집 어디에 있든 질리지 않고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간이 계단들을 많이 설치해 공간을 세부적으로 나눴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화장실이나 침실까지 투명하면 너무 프라이버시가 없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다행히 화장실에 들어가거나 밤이 되어 잠을 자야 할 땐 커튼을 이용해 다른 이들의 시선을 차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집이 너무 예쁘고 매력적이긴 한데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1위 윈체스터 미스터리 집.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너제이에는 유령의 저택이라 불리는 무시무시한 집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은 현재 윈체스터 미스터리 하우스란 의미심장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그 이유는 이 집에는 무서운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빅토리아 시대 양식을 기반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대저택으로 유명 총기 제조 기업인 윈체스터 가문의 상속녀인 사라 윈체스터가 건축을 지시해 지어진 곳이라고 하는데요. 대저택의 규모는 약 675평, 공사기간이 1884년에서 1922년으로 무려 38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사라 윈체스터가 이렇게 큰 저택을 건축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악령들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해서였다고 하는데요. 사라 윈체스터에게는 사랑하는 남편과 외동딸이 있었지만 이 둘이 원인 모를 질병에 걸려 사망하고 그 이후부터 상실감에 빠진 그녀의 눈앞엔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수많은 혼령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혼령들에게 고통받던 중 사라는 한 영매에게 그 혼령들은 윈체스터 가문이 만든 총기에 희생되어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다. 그 저주를 풀리면 지금의 집을 허물고 큰 대저택을 지어 숨어 살아야 한다 라는 조언을 듣게 되죠. 이후 사라는 영매의 말대로 한 커다란 농장 부지를 매입해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큰 저택을 지을 동안 사라는 그 어떤 건축 전문가의 조언이나 도움 없이 모두 자신의 뜻대로만 건축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집 외관 곳곳과 특히 내부에는 당시 사라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이해할 수 없고 뒤틀린 공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이 저택엔 침실만 40개가 넘고 대형 무도회장은 2개, 그리고 빈방이 159개나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벽난로는 47개, 사용된 창문만 16만 개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지하도 2층까지 있고 설계 당시 지상층은 7층까지로 계획되었지만 건축 중 지진으로 인해 소실되어 현재는 4층까지만 남아있는 상태이죠. 그리고 집안에는 계단이 특히나 많은데 이 중 상당수는 계단의 끝이 천장으로 막혀있거나 벽으로 막혀있는 등 왜 만들었는지 모를 공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윈체스터 사라가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 놓은 이유
이유는 자신을 위협하는 혼령들을 피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사라는 이 저택에서 매일 밤 침실을 바꾸며 잠에 들었는데 이 또한 악령들이 자는 동안 자신을 찾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죠. 사라는 상속받은 압도적인 자산으로 끊임없이 저택의 규모를 늘려갔고 그 때문에 38년 동안 24시간 내내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사라는 안타깝게도 이 집이 완성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1922년 9월 5일 이곳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만약 사라가 더 오래 생존했다면 아마 이 저택의 크기도 훨씬 더 커졌겠죠. 윈체스터 미스터리 하우스는 현재 미국 정부의 관리 아래 관광 상품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아직도 이 저택엔 발견하지 못한 비밀 공간들이 꽤 있을 거라 추측한다 합니다. 나도 저기 가보고 싶당.